남산을 넘어 이태원으로. 중년의 나에게 다시 시작을 가르쳐준 이야기. 저는 매일 남산을 넘었습니다. 회사는 명동, 집은 용산. 버스로 이동하면 20분. 하지만 마음으로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퇴근 무렵이면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내려앉고 눈이 건조해집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안고 남산 터널에 들어섭니다. 터널 안은 어둡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줄지어 흘러가고 차소리가 웅웅 울립니다. 그런데 터널을 빠져나오면 갑자기 시야가 트입니다. 굽이진 길을 돌아서면 서울이 발 아래 펼쳐집니다. 한강 위로 빛이 흐르고 빌딩 숲 사이로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63빌딩이 보이고 여의도가 보이고 저 멀리 관악산 너머로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그 순간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도 버텼구나. 그 생각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주말이면 더 천천히 올랐습니다. 남산 서울타워, 꼭대기 스타벅스. 걸어 올라가서 테라스에 앉습니다. 샌드위치 하나, 아메리카노 한 잔. 이태원과 한강이 보이는 멋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일주일 중 주말에 가장 사치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면 서울이 참 넓었습니다. 저 수많은 빌딩 안에서 누군가는 야근 중이고 누군가는 퇴근길에 서 있고 누군가는 저처럼 멍하니 앉아 있겠지. 그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느낌. 같은 무게를 지고 같은 도시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저 아래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남산은 제 하루를 닫아주는 조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처음엔 가볍게 보았습니다. 젊은 배우들, 창업 이야기. 솔직히 제 나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화부터 무거웠습니다. 주인공 박세로이, 밤톨머리 청년. 고등학교 첫날 전학간 학교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립니다. 교실 안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못 본 척합니다. 왜냐하면 때리는 학생이 거대 외식기업 장가 회장의 아들 장근원이니까요. 하지만 세로이는 나섭니다. 주먹으로 막아섭니다. 그 대가로 퇴학. 아버지 박성열은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옳다. 아들이 자랑스럽다. 카메라가 아버지의 눈을 비춥니다. 눈물이 고여있지만 미소를 짓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아들 앞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웃어야 하는 존재.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장근원의 뺑소니. 빗길에 쓰러진 아버지. 구급차 사이렌. 병원 복도의 흰 조명. 세로이가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안실 앞에서 세로이가 무릎을 꿇습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그리고 범인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릅니다. 살인미수. 감옥. 퇴학. 아버지의 죽음. 감옥. 20살도 안 된 나이에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세로이는 감옥 안에서 책을 읽습니다. 동료 최승권이 묻습니다. 전과자가 무슨 공부냐? 세로이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합니다.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승권이 비웃듯 다시 묻습니다. 나한테 설교냐? 세로이가 똑바로 눈을 보며 말합니다.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난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감옥 안 차가운 콘크리트 벽 좁은 창 사이로 햇빛이 비칩니다. 그 빛을 받으며 세로이의 눈이 단단하게 빛납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해야지라고 다짐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안 될 거라고 정하지 않고 그냥 매일 하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출소 후 세로이는 원양어선을 탑니다. 7년 동안 바다 위에서 돈을 모읍니다. 파도에 흔들리고 손이 갈라지고 잠을 줄이면서 그리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이태원 작은 골목 포차 하나를 엽니다. 단밤 거창한 꿈도 없고 화려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문을 엽니다. 매일 저건 성공기가 아니라 생존기구나.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나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동네가 진짜 있는 건가? 화면 속 골목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참을 수 없어서 직접 갔습니다. 6호선 녹사평역 지하철 출구를 나오면 바로 보입니다. 녹사평 6교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 이태원 클라스에서 수없이 등장한 그 다리. 세로이와 승권이 나란히 걸었고 이서가 밤에 혼자 건너기도 했고 단밤 식구들이 웃으며 지나갔던 곳. 저도 그 6교 위에 섰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난간을 잡았습니다. 6교 아래로 녹사평대로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 도로 끝에 남산타워가 서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타워. 낮에 보면 그냥 평범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밤에 보면 가로등이 줄지어 서고 남산타워의 조명이 켜지고 드라마에서 봤던 그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왼쪽을 보면 해방촌으로 올라가는 길, 오른쪽을 보면 이태원 거리로 내려가는 길. 여기구나. 화면 속에만 있던 곳이 진짜 있었습니다. 6교에서 이태원 방향으로 내려가면 언덕 위에 작은 가게가 보입니다. 세로이가 처음 단밤을 연 장소. 원래는 양꼬치 집이었는데 폐업한 뒤 촬영지로 쓰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게 앞에 드라마 포스터만 남아 있습니다. 바래진 포스터 위로 박서준의 얼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밤톨머리, 단단한 눈빛. 그 앞에 섰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로이가 이 문을 열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작은 문 하나를 열었구나. 드라마에서는 문을 여는 장면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보니 달랐습니다. 이 좁은 골목, 이 작은 가게 하나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외로운 일인지 현장에 서보니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6교를 건너 경리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경리단길, 이태원 클라스에서 단밤이 두 번째로 자리 잡은 거리입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장대의 회장이 단밤이 있는 건물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쫓겨날 위기. 하지만 세로이는 굴하지 않습니다. 경리단길에 새 건물을 매입하고 다시 문을 엽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하게. 촬영지는 사실 이태원이 아니라 바로 옆 동네 후암동이었습니다. 남산 아랫자락에 3층짜리 건물. 가수 정엽이 운영하던 오리올이라는 브런치 카페. 루프탑이 있어서 해방촌 루프탑 카페로 SNS에서 유명했던 곳. 드라마가 끝난 뒤 그 건물은 22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드라마 하나가 동네 하나를 바꿨습니다. 실제 경리단길을 걸으면 드라마와는 좀 다릅니다. 화면에서는 정돈되어 보였는데 실제로는 더 날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 사이로 작은 식당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간판도 제각각입니다. 일본식 이자카야, 옆에 떡볶이집, 그 옆에 와인바, 그 옆에 빈티지 옷가게. 질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질서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완성된 거리가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거리. 다시 시작해도 괜찮은 동네 같았습니다. 경리단길 중턱에 올라가면 루프탑 칵테일바가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촬영된 곳입니다. 조이서가 잠든 세로이 옆에 앉아 조용히 얼굴을 들여다보고 살짝 입술을 맞추는 장면. 카메라가 천천히 빠지면 두 사람 뒤로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타워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그 장면이 이 루프탑에서 촬영됐습니다. 실제로 올라가면 남산타워가 정면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 밤에 올라가면
타워 조명이 눈앞에 걸리고 서울 야경이 발 아래 깔립니다. 저는 거기서 맥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남산 타워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세로이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다 잃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 두렵지만 이상하게 살아있는 느낌. 경리단 길에서 내려와 이태원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이태원. 드라마에서 오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외여행 온 듯 착각하게 하는 예쁜 건물들. 세계 각국 다양한 인종. 자유로운 사람들. 실제로 그랬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다양한 인종이 보였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아랍어가 들립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일본어가 들립니다. 가끔은 무슨 나라 말인지 알 수 없는 말도 들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인데 서울 같지 않은 곳. 세로이가 왜 하필 이태원에서 다시 시작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동네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여기 왔어? 그런 질문이 없는 동네. 어느 날 저녁 작은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자카야 같은 곳. 나무 카운터가 길게 있고 의자가 6개. 좁습니다. 카운터에 앉으면 주인장이 말을 건넵니다. 오늘은 뭘로 하시겠어요? 생맥주 한 잔, 연어회 한 접시. 맥주가 나오고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갑고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옆자리에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미국 사람. 덩치가 크고 웃음소리가 컸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한국어밖에 안 되는 중년 남자가 외국인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국 사람이 제 맥주를 가리키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구두 초이스. 저도 웃으며 그의 잔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건배를 했습니다. 서툰 영어와 더 서툰 한국어가 섞였지만 웃음은 통했습니다. Where you from? 용산.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까운 데서 왔네. 저도 웃었습니다. 거리는 가까워도 마음은 꽤 멀리 왔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술집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직급도 없고 나이도 없고 역할도 없는 시간. 중년이 되면 이름표가 많아집니다. 아버지, 남편, 부장님, 선배. 어디를 가든 그 이름표가 어깨를 누릅니다. 하지만 이태원에서는 그냥 나였습니다. 이름표 없는 사람. 맥주 한 잔 앞에 앉은 그냥 한 사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묘했습니다. 뭔가 벗어난 느낌.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나였던 시간. 경리단 길의 밤이 제게 그런 시간을 선물해줬습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촬영지를 따라 걸으면 하나의 산책길이 됩니다. 경리단 길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언덕길을 지나 우사달로까지 약 2.5km. 1시간이면 넉넉합니다. 우사달로. 이 골목도 드라마에 나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낡은 건물이 하나 나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서가 사는 전망 좋은 고시원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밤이 되면 옥상에서 파티를 즐기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보입니다. 맥주병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기타 소리. 그 소리가 골목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이 계단 앞이 조이서와 세로이가 처음 마주친 장소입니다. 드라마를 떠올리면 그 장면이 겹칩니다. 구청장 아내의 뺨을 이서가 때리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세로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시작된 곳. 그 계단 위 옥상에 올라가면 이태원 일대가 한눈에 보입니다. 세로이가 옥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던 장면. 그 기분을 여기서 알 것 같았습니다. 우사달로를 지나 좀 더 올라가면 해방촌입니다. 해방촌. 해방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 지금은 작은 카페와 갤러리가 있지만 오래된 골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좁은 골목을 올라가면
갑자기 시야가 트입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 풍경 앞에 서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아래에서 보면 세상이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면 도시도 작고 내 걱정도 작습니다. 해방촌에서 좀 더 오르면 다시 남산입니다. 남산에서 내려와 이태원을 지나 해방촌을 걸어 다시 남산으로. 그 원 하나가 제 마음을 정리해줬습니다. 어느 날 해방촌 벤치에 앉았습니다. 걷다 지쳐서 잠시 쉬려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흘러나온 노래가 가호의 시작, 이태원 클라스 OST. 기타 소리가 조용히 깔리고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두려움은 뒤로, 지금 시작해. 그 한 줄, 마치 제 얘기 같았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움직여. 중년이 되면 위로는 많이 듣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고맙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가끔 그 말들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을 때, 정작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단단한 한마디였습니다. 다시 해보자. 그때 알았습니다. 중년에게 필요한 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해보자는 말이라는 걸. 부드러운 위로보다 단단한 한마디가 오히려 힘이 됩니다. 그날 벤치에서 일어나며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발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뭘 시작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한 발짝 움직인 건 분명했습니다. 청년은 실패해도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 그 질문이 늘 따라다닙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싶지만 나이가 걸립니다. 다른 길을 가보고 싶지만 책임이 발목을 잡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대출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있습니다. 꿈을 꾸기엔 현실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말합니다. 늦은 게 아니라 다른 출발선일 뿐이라고. 세로이가 장근원을 다시 마주치는 장면. 장근원이 도발합니다. 그때처럼 또 폭력을 써봐. 세로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합니다. 9년을 참았어. 6년 더 참을 거야.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15년짜리 계획.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 20대에 시작해서 30대에 버티고 40대에 겨우 자리 잡고 50대에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 계획은 30년짜리였습니다. 세로이보다 2배나 긴 시간을 버텨온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로이보다 더 닮았습니다. 이미 많이 겪었고 많이 버텼고 많이 책임져 온 사람. 경험이 있다는 건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무기입니다. 젊은 사람에겐 열정이 있지만 우리에겐 내공이 있습니다. 드라마 속 장대의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표가 확고한 사람의 성장은 무서운 법이야. 적에게 한 말이었지만 저는 우리에게 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로이가 오수아에게 하는 말. 넌 내 삶에 최선을 다했고 아무 잘못 없어. 이 말은 오수아에게 한 말이지만 저는 제게 하는 말로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결과가 화려하지 않아도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그게 이미 대단한 겁니다. 다시 녹사평역에 갔습니다. 육교 위에 섰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풍경은 같았습니다. 같은 도로, 같은 가로등, 같은 남산타워. 하지만 보이는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낡은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건물, 좁은 골목, 정리 안 된 간판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 골목에서 누군가는 오늘 가게를 열었고, 저 모퉁이에서 누군가는 오늘 새 메뉴를 만들었고, 저 좁은 가게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동네, 멈추지 않은 사람들의 동네.
완성된 사람들보다 진행 중인 사람들이 더 많은 곳. 그래서 편했습니다. 저도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매일 문을 열고 있구나. 가게가 아니어도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도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만의 단밤을 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직장을 이동하여 이태원을 가보지 못합니다. 휴가를 가면 그때를 기억하며 이태원을 지나 남산을 넘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남산을 넘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 같다고. 명동의 현실에서 남산의 고요로, 그리고 이태원의 다시 시작으로. 그 길 위에서 저는 다시 숨을 고릅니다. 드라마 마지막 회. 세로이가 나레이션으로 말합니다. 행복하고 싶었다. 나를 잃지 않고 원하는 전부를 이루고 싶었다. 힘든 나날이 있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웠다. 어떻게 버텼을까? 소중한 이들과 하고 싶은 걸 하며 정신없이 보내온 나날. 카메라가 천천히 남산타워를 비추고 이태원 거리를 비추고 단밤의 불빛을 비춥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대단한 비결은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박세로이에게 단밤이 있었듯 우리에게도 각자의 단밤이 있지 않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퇴근 후 혼자 걷는 산책길, 단골 카페, 창가 자리, 아무도 모르는 동네 술집, 주말 아침에 조용한 시간. 그게 당신의 단밤입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문을 여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막다른 길처럼 느껴진다면 한 번쯤 남산을 넘어 걸어보십시오. 녹사평 육교 위에 서보십시오. 경리단 길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우사달로 계단을 올라가 보십시오. 해방촌에서 서울을 내려다 보십시오. 세로이가 걸었던 그 길을 당신도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가치를 누가 정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 인생에도 아직 새로운 클래스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